안녕하세요. 진셀입니다. 오랜만이죠? 또 중국 얘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질문. 중국 전기차는 쓰레기인가? 좋다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그런데 이 쓰레기라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예쁘면서 못생길 수는 없어. 맛있으면서 맛없을 수는 없다고. 둘 중 하나는 구라를 치고 있는데 그럼 누가 구라를 치냐? 중국에서 물어보면 무조건 좋다고 할 거고 한국에서 물어보면 무조건 싫다고 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다른 나라에서의 실적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나라는 호주입니다. 호주를 고른 이유, 관세가 낮은 호주는 업체별 경쟁력, 특히 중국 업체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좋은 시장이거든요. 자, 한국처럼 반중 정서가 꽤 있는 나라예요, 호주는. 중국 유학생들도 사고를 많이 치고 호주 자체가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되게 경계시하는 국민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호주에는 현대차 같은 자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모두 파산하거나 어딘가로 인수됐고 그마저도 다 문을 닫았어요. 자국 업체가 전부 그렇게 문을 닫고 난 이후 토요타, 포드 같은 해외 업체가 남아가지고 생산을 조금 지속을 하다가 얼마 전에 다 문을 닫았어요. 정부에선 지켜줄 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세를 낮게 유지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에 현대차가 없었다면 다른 나라 차에다가 관세를 붙였을까요? 안 그러지 않았을까? 굳이 관세를 붙여가지고 자국민들이 차를 비싸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최대한 많은 나라에서 차를 여러 군데 여러 업체에서 수입을 해와가지고 경쟁을 붙여가지고 자국민들이 차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호주는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자동차가 어차피 다른 나라 거니까 그냥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이건 2024년 그리고 2025년 상반기에 호주 시장 자동차 판매 실적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상위 업체들, 특히 토요타부터 현대, 기아, 마쓰다, 포드 여기까지는 큰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포드, 미쓰비시, 폭스바겐 이쪽으로 갈수록 작년에 비해서 판매량의 드랍이 꽤 눈에 띕니다. 특히 미쓰비시, 폭스바겐 이런 업체들 꽤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 싶은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조금씩 설명이 되기 시작해요. 장성기차, BYD 이쪽 상승률이 상당합니다. 전통 강호들이 중국차의 성장에 꽤 타격을 입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보자면 장성리차는 17.1% 성장했고요. BYD는 무려 144%, 2배 넘게 성장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럴까? 숫자로 좀 정확히 살펴를 봤는데 점유율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위 업체들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미쓰비시부터 폭스바겐 그리고 이스즈 이런 업체들 드랍률이 상당한데 이 드랍을 중국 업체들이 다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성장의 답은 판매 상위 차종에 숨겨져 있습니다. 포드 레인저, 토요타 하이럭스, 토요타 라브4, 토요타 랜드크루저 다 이거 잘 나가는 차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순서를 좀 내려가다 보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건 전기차들인데요. 샤크6 요 차가 좀 신기한 게 작년에 0대 그리고 올해 1424대 즉 작년엔 출시가 되지 않았는데 올 상반기에 무려 12위에 랭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수치를 봤을 때 이 차는 1월에는 판매를 하지 않아가지고 사실상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무방한 차예요. 자, 이 차를 그럼 누가 만들었나? BYD입니다. 대체 이 차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반응이 뜨거울까? 이걸 알아보려면 호주 사람들이 무슨 차를 타는지까지 한번 봐봐야 돼요. 다음 차트는 호주 시장의 상반기 신차 세그먼트 비중입니다. SUV를 보시자면 60.3%로 가장 잘 팔리고 있죠. 이건 세상 어느 나라를 가도 똑같아요. SUV가 제일 잘 팔려. 그런데 다음이 중요해요. 픽업 트럭이 18.9%, 승용이 12.7%.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면서 픽업 트럭이 승용차보다 더 잘 팔리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승용이란 세단이나 뭐 외건, 해치백 이런 차들을 말하는 거예요. 호주 사람들은 픽업을 좋아해요. 유트라고 원래는 이 승용차의 뒷부분, 짐칸 부분을 트럭처럼 개조한 차가 따로 있었는데 이렇게 실용성 높은 차 혹은 트럭 이런 분야에 되게 관심이 많고 예전부터 많이 사왔어요. 그래서 픽업이 중요하다. BYD도 이걸 노린 겁니다. 그리고 처음 도전한 이 시장에서 상당히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있죠. 포드 레인저, 토요타의 하이럭스, 이수즈의 디맥스 드랍률을 보세요. 상당하죠.
세 차 모두 거의 10%에 가까운 드랍률을 보이고 있어요. 반면 BYD의 샤크6 올해 따끈따끈한 신차 바로 4위로 올라와 있네요. 이 차들 말고도 대부분의 차들이 작년에 비해서 판매가 떨어졌는데 딱 두 차종만 작년에 비해서 판매가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중국 차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중국 애들이 픽업을 원래 잘 만들었나?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아니에요. 중국이 픽업 트럭을 딱히 잘 만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파워트레인은 분명 바꿨어요. 그냥 가솔린이나 디젤이 아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이게 호주 시장의 특징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호주는 집밥을 먹이긴 쉬운데 전기차 타기에는 땅이 좀 넓어요. 땅이 넓다 보니까 장거리 주행 한번 뛰려면 몇백 킬로는 훌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기름이 딱히 비싸지도 않아가지고 전기차 구매에는 당연히 소극적으로 사람들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두 차종의 점유율이 도합 1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 전기차는 23년에 8.7만 대에서 24년 9.1만 대로 단 5%만 성장한 반면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023년에 1.1만 대에서 작년에 2.3만 대로 2배가 넘게 성장을 했거든요. 둘의 성장률 차이가 왜 이렇게 큰 걸까? 이미 배터리 전기차가 많아서 단순히 그 문제일까?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 시장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어쩌면 전기차보다 더 맞는 그런 시장일 수 있거든요. 왜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일상 전기 주행도 가능하고 장거리 주행도 전기차보다 훨씬 유리하죠. 그냥 전기가 부족해지면 기름 넣고 달리면 되니까. 근데 전기차보다 쌉니다. 그렇다 보니까 꽤나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가정용 태양광 발전 그리고 홈 배터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5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홈 배터리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요. 1년 내내 비가 적게 오고 일조량이 높은 호주는 태양광 발전에 최적화된 지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워낙 망언들을 막 쏟아냈잖아. 그래서 반 트럼프 영향으로 호주에서 진보 성향의 노동당이 집권을 하게 된 거예요. 노동당은 호주의 민영화된 전력 시장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하는 이 배터리 보조금 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었던 거죠. 낮에는 발전을 하고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해서 밤에 사용하니까 사실상 가정용 전력이 공짜에 가까워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집에다 배터리 설치한 사람들은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심도도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상반기 전기차 시장은 전년 대비 11.9% 성장합니다. 자, 여기 두 트럭이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가려놓고 하는 거예요. 이 펩시콜라랑 그 코카콜라 눈 가리고 먹이면서 이게 뭐가 더 맛있는지 시험하는 것처럼 차 두 개를 이 차 사진은 가려놓고 브랜드 사진은 가려놓고 이제 딱 테스트를 한다고 쳐봐요. 하나는 전기 주행이 100km가 가능하고 공인연료 소모가 다른 거에 비해서 4배 낮아요. 출력이 2배 높고 토크도 더 높아요. 근데 그게 가격 차가 300만 원이 채 안 돼요. 물론 여기에 들어간 첨단 옵션 다른 사양들은 포함하지도 않은 상태예요. 물론 차의 구매라는 게 이것만 보는 건 아니에요. 이 중고 가격 방어는 잘 되냐, 수리는 용이하냐 이런 거 다 봐야 되죠. 적어도 고민은 해보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호주 사람들도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꽤나 좋아 보이지 않아요? 홈 배터리 그리고 충전기가 있다는 가정하엔 더 좋아 보이겠죠. 작은 가격차 그리고 자가 발전하는 전기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금방 뽕 뽑는 걸 넘어서 저게 더 경제적으로 보여. 거기에다가 뻥 스펙이라도 출력 훨씬 높지. 첨단 사양 옵션은 같은 가격 내에서 비교 안 될 만큼 좋아요. 사겠어 안 사겠어?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 판매 실적으로 넘어가 보자면 상황이 꽤나 명료해집니다.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을 BYD 그리고 다른 중국 업체들이 씹어먹고 있거든요. BYD 144% 성장, 현대기아도 56.8%를 성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지리 43% 성장, 상해기차 7.8% 성장. 중국 애들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반면에 테슬라 꽤나 드랍률이 심하죠. 38.8% 감소했습니다. 모델 Y가 새롭게 출시되지 않았다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드랍률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상세 수치인데요. 눈에 딱 들어오는 건 역시 BYD네요. 점유율이 무려 35%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업체가 호주 시장의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냐?
작년 상반기에 30%였는데 5월 상반기에는 50.5%로 성장을 해요. 절반 이상이 중국 업체예요. 그럼 중국 애들이 뭘 잘했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네가 뭐 픽업 트럭이나 아니면 차를 전반적으로 남들보다 졸라 특출나게 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시장 상황을 정확히 빨리 읽고 빨리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자, 픽업 트럭이 호주 시장에서 약 20%를 차지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2024년 상반기 전기차 시장만 놓고 보자면 픽업 트럭이 한 대도 없어요. 전기 픽업 트럭이 아예 없었던 거야. 중국 애들은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을 한 거죠. 픽업 인기가 많은데 전기 픽업이 없네? 그렇다면 전기 픽업이 앞으로도 없을 것인가? 아니죠. 그렇다면 남들이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빨리 개발을 해서 시장에 내놓으면 그 시장에서 점유율을 우리가 빨리 가져갈 수 있겠다. 시장에 잘 맞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픽업 트럭을 내자가 된 거죠. 결국 어떻게 됐냐? 2025년 상반기를 보시면 픽업 트럭이 15.6%로 올라와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얘네가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시장 상황을 빨리 읽고 남들보다 더 먼저 행동하는 그런 행동력이 있어서 성장하는 겁니다. 워낙 경쟁이 심하고 남들보다 먼저 뭐 안 하면 바로 망하는 시장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뒤지다 보니까 남들보다 뭔가 먼저 발견하면 그대로 행동하는 애들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차종 순위를 보면 더 명백해지는데요. 테슬라 모델 Y가 작년에 이어서 1431대로 1위를 차지하긴 했는데 샤크6랑 7대 차이밖에 안 나는 아주 근소한 차이의 1위라서 하반기 들어서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BYD는 샤크6 외에도 실6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3위를 차지하면서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외에도 시라이언 7, 아토3, 실, 돌핀 같은 전기차도 다 잘 팔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BYD가 시장을 선점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은 되게 치열합니다. 기아도 중국에서 수입한 EV5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고 상해 기차의 MG 브랜드도 판매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지리 또한 올해 처음으로 EX5라는 차로 호주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모델 Y도 작년에 비해서 당연히 판매가 줄어들었고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판매 2위였는데 올해는 무려 5위로 65%나 감소하게 됩니다. 당연히 테슬라도 이걸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나온 소식이죠. 호주에서 FSD를 출시하기로 했어요. 하드웨어적으로 가격이나 이런 싸움이 안 되니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좋아? 소비자가 좋죠. 경쟁이 심하다니까 소비자는 행복해요. 테슬라 산 사람은 조금 비싼 가격을 줬더라도 좋은 성능의 자율주행으로 차를 이용할 수 있고 중국차 산 사람들은 남들보다 싸게 전기차 탈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더라도 이기는 건 중국입니다. 왜냐? 호주 전기차의 중국 생산 전기차 비중이 24년 상반기 67.6%에서 25년 상반기 76.7%로 대폭 성장을 했거든요. 자, 이게 뭔 소리냐? BYD나 상해기차, 지리, 뭐 요런 회사들은 당연히 중국 회사니까 중국에서 만들었겠죠. 어차피 관세도 없으니까 중국에서 만든 거 수입해 오는 게 가장 쌀 거예요. 이런 회사들이 중국에서 만드는 건 오케이. 그런데 모델 Y, 모델 3 보세요. 1위, 5위 차종인데 미국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왜냐? 중국에서 소싱하고 중국 공급망 쓰는 게 압도적으로 싸니까. 근데 이 회사뿐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아 EV5도 호주에 판매하는 물량은 전부 중국에서 생산하는 물량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중국 회사가 아니더라도 잘 나가는 글로벌 회사들이 관세 없는 시장에는 다 중국에서 만든 차를 팔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중국 차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호주에선 잘 나갑니다. 소비자는 완벽한 물건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 차가 완벽한 물건이냐? 이 질문을 한다면 저도 확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어쩌면 현대차보다 뭐 주행 질감이라던가 승차감이라던가 이런 게 안 좋을 수 있고요. 디테일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디자인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완벽한 제품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소비자는 완벽한 제품을 원하지 않아요. 현대차도 완벽한 제품이 아니에요. 근데 잘 팔리죠. 왜냐? 소비자는 완벽한 물건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제 할 일 하면서 가격 싼 놈을 원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중국 차가 호주에서 잘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의 니즈를 정확히 읽어내서 그 니즈에 맞는 차를 내놓는데 그게 가격이 싸기 때문이에요. 결국 중국 차는 잘 팔리고 좋은 제품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